시사건건 네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2070을 걸었죠,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여기 최저임금 관련된 지난 방송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댓글을 다시면 자동으로 이제 RTX 2070의 응모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를 이제 맞추면 그게 있었고, 그때 저희가 또 내기를 한 게 또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얼마 했었죠? 모르겠어요. 우리 동영상 찾아봐야 되겠는데. 찾아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조만간 결정이 돼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 분위기는 기존의 어떤 상승폭보다는 훨씬 좀 둔화된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언론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동결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번에 사용자들은 8,000원으로 내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8,450원 8,000원으로 내리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질러 놓는 거죠 뭐. 근데 이게 되게 웃겼었던 게 그 여기 두 사용자랑 그 뭐 노동계 이렇게 두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오면 두 번인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정을 내버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 안 오니까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서 10,000원 하겠다라고 이제 노동계가 지른 거죠. 노동계도 지르는 거죠 뭐. 너희들 다음에 안 오면 10,000원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자가 딱 와가지고 이제 처음 꺼낸 얘기가 8,000원 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작년에 8,350원 올라간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결정을 할 때 사용자 측이 2번 무단 불참을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불참을 했더니 그냥 엄청 올려버린 거예요.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 했던 의원들, 여기 참여했던 심의 의원들도 엄청 욕 먹었어요. 위원회 위원들도. 왜 불참을 해서 이 꼴을 만드냐.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폭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 게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시요금도 한꺼번에 기본요금 많이 오르면 안 타요.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이 딱 되면 초반에는 이때는 안 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야금야금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타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타고 하다가 그게 익숙해져요. 기본요금 이 정도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데 2년 동안에 올라간 최저임금은 그 수준을 살짝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는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그냥 100원 200원 이 정도만 지금 좀만 양보했어도 힘들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라고 하기에는 이미 야금야금 익숙해지는 정도로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세게 가니까 뭐만 해도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든 거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되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게, 뭐 물론 노동계는 싫어하겠지만 한번 그냥 진짜 8,200원 정도로 좀 줄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도 얘기해서 동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모든 경제학자의 소망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 아니에요, 테스트베드. 올렸으니까. 사실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이 그러면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없잖아요. 하긴 근데 이 8,200원을 줄여도 그동안 너무 올려서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동결을 한번 해봐서 그래 좋아. 최저임금이 이제 동결을 하면 사용자들도 이미 최저임금의 지금 정도에 이제 적응이 됐다면 1년 동안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동결을 해서 얘기를 못 할 줄 알았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려서 지금까지 힘들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사실 끝나지 않는 문제라고 저는 그걸 생각이 해봅시다. 드네요. 사례 대조군 연구를 해봅시다. 서울의 서쪽은 최저임금을 올려, 동쪽은 내려. GDP를 비교해. 강남과 강북에 이어서 그렇죠. 이제 강서와 강동을 나눠서 하는 거죠. 꿈이야. 꿈. 저처럼 방법론 설계한 사람들은 꿈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슬슬 흘리는 게 동결도 가능한 것처럼 막 흘려요. 정부 측은. 그러니까 노 측의 압박 카드를 쓰는 거죠.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네. 근데 노는 10,000원을 던져놨어요. 네. 던졌죠. 네, 10,000원 저는 일단은 이것도 문제인 게 이제 이 노측이라는 곳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노측에 이제 지금 노측이 이제 항공노총들이 주로 나오죠. 민노총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노총은 약간 이미 기득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노총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게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제 민노총 쪽 사람들이랑 예전에도 일을 같이 했었고 지금도 이제 몇몇 지인들이 있고 말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운동권 사람이 안 물러나가고 그대로 앉아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지금 2019년인데 2000년대 초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진정한 적폐는 저는 거기에 집행부, 그냥 그 집행부의 유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민주노총의 적통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사상이 확실하게 한번 개조가 돼야 돼요. 이미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민주노총과 타협하지 말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최소한 눈치는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민노총 안에서도 대정부 투쟁을 강경 투쟁을 하겠다, 총파업을 하자. 근데 총파업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민노총 안에서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죠. 루틴하게 봄 되면 뭐 총파업하고 춤추, 뭐 어디 기본, 뭐 여름 되면 뭐 하고 뭐 가을 되면 뭐 하고 그게 이제 1년 돌아가면 내년에 또 약간 공무원 같이 또 맞아요. 하고 또 하고 이런 네. 느낌이라서 말이 많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줄이거나 후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지는 하고 않고 있거든요. 동결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동결 안 되고 아마 얼마나 정부 네. 쪽은 어쨌든 2년 동안 올라간 폭이 굉장히 가파랐었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경제적인 부작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쉬운 멘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 네. 입장에서. 근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네.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한 타격을 네. 입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뉘앙스의 멘트를 했어요. 정부 측에서. 네. 이거는 굉장한 저는 네. 어떤 정부도 이렇게 안 해요. 주변에서 비판하는 데서는 이렇게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본인들이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애둘러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대놓고 이런 뉘앙스 이런 워딩을 쓰진 않는데 썼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올리고 싶은 것 같고 정부 측은 사측이야 뭐 깎자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옆에서 이제 깽가리는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깎읍시다. 네. 차라리. 그러면 이제 노측은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분위기 봐서 그러면 뭐 이렇게 10,000원 던져놨지만 절충을 하겠죠. 협상을 이제 할 텐데. 그러면은 어차피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많이 했었으니까 좀 다른 얘기로 해보자면 최근인가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맞아. 하지 말자. 차등. 네, 해야 차등을 된다. 해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정말 너무 멍청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사용자가 왜 우리나라 사람을 쓰겠어요? 바보 같은 게. 진짜 너무 멍청한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두 분이 하도 저쪽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아무리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이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아베가 오사카성과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네. 공격 당하면 우리나라의 황교안은 어우 뭐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옹호하는 그런 쪽에서는 어쩌면 최저임금제라는 게 일종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최저임금제 복지제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복지 제도를 외국인들도 같이 누리게 하는 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거로 네. 알고 있고 네.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외국인들한테 해주면 안 된다. 네.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걷는 건강보험은 엄청 흑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건강보험을 그 걷어서 외국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랑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네. 내는 보험료가 더 많아요. 근데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은 20대, 30대에 넘어와서 이제 지금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제일 건강한 인구 집단이에요. 예. 안 아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20대, 30대만 떼놓고 건강보험료를 평가하면 다 흑자예요. 그러겠죠.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인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면으로 평가하면은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최저임금제는 복지제도예요. 네. 최저임금제는 저는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최저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최저선의 복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저임금제는 또 하나의 역기능이 있죠. 최저임금제가 외국인한테 차등 지급이 된다면 이게 복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 혜택을 포기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잖아요. 가격 그렇죠. 경쟁력을.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한국인 노동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인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똑같은 사례가 캐나다 IT에서 있었잖아요. 캐나다 IT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주장이 있어서 캐나다 IT 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랑 캐나다 노동자랑 차등급여를 지급하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IT 회사 신규 채용자를 다 외국 국적만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회사에서. 외국의 똑똑한 사람들 다 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에 똑똑한 애들 캐나다에 오겠다는 IT 노동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인 인도 특히나 뭐 인도에 인도, 계시고. 중국에서 많이 갔겠죠. 네. 네. 그때 제 사촌 형도 지금 캐나다 가서 IT 그 소프트웨어 하던 형인데 가 있거든요. 그런 행복하게 살아요. 그 예전에 이제 고성재기 남성연대 네, 대표가 기업에서 이제 남녀 차별 이런 얘기할 때 기업을 뭘로 하느냐? 기업은 이득만 된다면 침팬지를 갖다 쓸 사람이다. 여자라서 안 쓰고 남자라서 쓰고 돈이 되고 부려먹기 편하니까 남자를 쓰는 거지. 침팬지가 부려먹기 편하고 이 돈이 더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침팬지를 쓸 게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예.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하면 다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업인 거죠. 이윤이 더 나오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게 참 좀 안 좋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에 최저임금제가 있는 나라에서 보통 받는 임금이 보통 그러니까 거기는 최저임금과 사회적 임금이 좀 다르게 이제 따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건 정말 그 보호를 해주는 거고 보통은 웬만한 알바 뽑으려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회적 임금이 있다고 하면 한 10,000원은 줘야 10,000원은 줘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을 고용하는 뭐 그런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이 그 여러 가지 통계에서 잡혀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최저임금에 타이트하게 그 비용이 이제 돼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예전에도 생각을 했었지만 그 우리나라에 그 보면은 점점 종이신문은 망하지만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게 벼룩시장과 교차로가 두꺼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구인 광고란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구인 광고란의 거의 전부는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최저임금 라인에서의 그 노동시장이 거의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의 완전 자유시장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용자들도 이 사람이 언제든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난 이 회사 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저임금 안에서라면.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좀 원하는 젊은이들 원하는 건 그 최저임금 그 자유시장이 아닌 거기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그 급여와 복지가 있는 걸 원하는 건데,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경제 상황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좀 이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런 그 대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게 최저임금을 얼마 받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질도 저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3달 이상 일할 겁니다라고 해놓고서 15일 일하고 저 오늘까지만 일할게요. 그 급여는 일할 계산해서 입금해 주세요 하는 그런 거 상황이 생기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책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경쟁력 그 하려면. 정도 그런 논의가 나올 때도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냥 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거는 사실상 그동안은 사실 왜 최저임금이 노동자 측이었냐면 사실은 워낙에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례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최저임금 시작이 됐다면 네. 이제 이 정도까지 8천 얼마대까지 올라오고 이제 10,000원을 실제로 주유수당까지 다 치면 거의 10,000원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유수당까지 다 치면 10,000원이 넘어간 지금 현실에서 그러면 사용자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금액 자체로 이제 뭐 서로 실갱이를 하는 거는 저는 지금은 사실 힘들다고 봐요. 정해진 물가 상승률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사실 더 이상 많이 오르기도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물가 하고. 상승률이 거의 제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놀랍게도 그렇죠. 그렇긴 한데. 놀랍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그 좀 이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요구를 해야죠. 이제 더 이상 그냥 금액만이 아니라. 근데 참 웃긴 게 저는 이때까지 저는 노동자였잖아요. 네. 노동자 인생을 10년간 보내다가 이제 제가 제 연구실을 차리고 제 회사 같은 걸 차리면서 제가 사람을 쓰잖아요. 네. 얼마나 과거에 내가 반성이 되던지 애 생기고 부모님한테 엄청 미안한 것처럼 사장이 되니까 내 옛날 교수님이랑 엄청 미안한 거예요. 아니 얘는 찾으면 5시 59분인데 없어. 어디 간 거야? 화장실도 존나 많이 가. 이게 뭐야?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 찾으려고만 하면 화장실이야 얘가. 나오는 걸 어쩝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속 터질 때가 많은 게, 저 예전에 저는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죄송한데 저 오늘 일이 생겨서 아침에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말한 적이 많거든요. 아침에 내가 몇 번 통보를 받아봤어요 최근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근데 막 화가 나다가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해요. 옛날에 너무 죄송하다. 난 정말 옛날에 너무 쓰레기였나 봐. 그 뭐죠? 이제 노동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 대사 중에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다르다. 이런 멘트가 대사가 있거든요. 송곳? 송곳. 네, 송곳에서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 자, 그거죠. 내가 일할 때하고 이제 관리할 때하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거를 다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해봐요. 군대라는 곳에서. 축약해서 네, 2년, 1년 반 동안. 근데 너무 짧게 지나가니까 이제 끝나고서 까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내가 쫄병일 때, 그 다음에 일병일 때, 상병일 때, 병장일 때 다 경험을 해보거든요. 정말 인생의 축약판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데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되게 불합리한 것들 시키는 것 같고 씩씩거리다가 상병쯤 되면 이제 위에서 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병장이 되면 간부하고 싸워야 되고 정말 인생의 이 축약된 거를 한 2년 안에 쫙 배우고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게 인생에 많이 이제 자기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다 까먹어. 진짜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일주일이면은 술 한 7번 먹고 나면 다 까먹는. 다 까먹어. 그러니까 똥 이게 겁나 싸고.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자 신병일 때
시키는 모든 게 다 불합리하고 막 이렇잖아요. 저 그 생각이 나네요. 저 들어가면은 물 먹는 거부터 앉아 있는 거부터 걸어가는 것까지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룰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뭐 화장실 가는 거, 뭐 물 먹는 거, 진짜 뭐 앉아 있는 방법, 눕는 방법, 이불 깔고 이불 개는 방법. 그러니까 진짜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하나하나 이제 다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조금씩 풀려요. 참 희한한 게 이제 조금 있으면 매점이 풀려. 조금 있으면 해금이야. 레벨업이 되면서 상점이 열렸습니다. 아니 조금씩 하면 제일 처음부터 조금 지나면은 이제 혼자서 화장실을 가도 돼. 그렇죠. 뭐 이런 거부터 이제 하나씩 풀리잖아요. 저는 현역이 아닌데 막 혼자서 처음에 화장실도 못 가요. 원래는 못 전우도 가요. 둘이 가요, 둘이서. 네.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 되면 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뭐 일정 이상이 돼야 뭐 저희는 심지어 좀 매점을 상병 이상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의경이었는데 네. 그 상경이죠. 상경쯤 되면은 또 의경 안에 또 무슨 그 계급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계급 말고 네. 1경, 2경 그거 말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이면 뭘 할 수 있고 뭐 이상이면 뭘 할 수 있고 이런 게 하나씩 풀리는데 결국은 병장이 되고 그 수경이 되면은 그냥 나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약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지. 그 이유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동안엔 나 뭐 하나씩 계속 걸려. 여기 이제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쌀 거야. 네. 뭐 아무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근데 막상 다 풀리고 나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이제 그렇죠? 왜 얘네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유가 다 있죠. 해왔었구나, 물론 불합리한 이런 것들도 거를.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것들의 제약은 다 이유가 네.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 있었을 다 거예요. 기억을 그렇죠. 못할 뿐.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늦어도 네. 그때쯤에는 다 결정이 나올 네. 것 같아요. 그 전에 최저임금 결정 나기 전에 그 댓글- 얼마인지 맞추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번 주까지 해서 capture 놓죠. 뭐. 네. 이번 주 이번 주? 댓글까지 네. 저번 영상에 네, 최저임금 이제 예상 그렇죠. 예상 최저임금 네, 올려주시면 저번 영상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저번 영상에다가 올려주시면 댓글이 아주 가장 많은 네. 영상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여왕의 신봉님이 RTX 2070을 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걸었습니다. 그 건지가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썩혀 놓으면은 시세가 떨어지니까 지금 현금화를 해서 나중에 싼 걸 사드리자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잠깐 했어요. 근데 너무 인건비가 안 나올 너무 걸요. 귀찮아서 인건비가 안 나와요. 비싼 분이신데. 자, 댓글 달아주시고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